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놓아줄지 기다릴지 고민을 종결시켜 드리는 리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최종 결론이라는 리딩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최종 결론을 위한 스프레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 함께해도 괜찮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딩을 꼭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사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대로는 계속 함께 관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러버스님들께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냉정해져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리딩을 포함하여 우리 관계의 다음 장에 대한 리딩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르시는 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아마 이 다음 시리즈로 연결되는 같은 책을 골라주시면 해당 번호와 연결된 리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신중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어야 하나? 기다려 볼 수 있을까? 오늘 선택해 보시고 리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사랑의 몽타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대방 분, 현재 내면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거는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1번 분을 어려워한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분께서 1번 분을 어려워하고 눈치도 보고, 예, 1번 분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분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1번이 좋아할까?' 뭐 A or B, 그러니까 어느 쪽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이런 느낌인 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어느 쪽일지 어떤 방향일지 1번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이 사람을 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1번 분께 잘 보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스스로 그 답을 아직도 모르냐라는 걸 좀 보게 되면 저는 이분이 스스로 좀 통과해야 했던 어떤 성장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하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생계를 또 꾸려 나가면서 자기 일을 책임져 보는 이런 경험들, 그쵸. 이런 어떤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를 수가 있고, 예,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결혼 정년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점차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성인으로 독립되기 위해서 거쳐와야 했던 어떤 마디, 단계라는 게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이 성장에 있어서 좀 스스로 외면해 왔다.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그 단계들을 거치는 것을 좀 외면해 왔다라는 점에서 사실 조금은 뭐랄까 순수한 좀 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되게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을 간직하신 분이다.' 요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가 "수동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건데, 이제 others opinion이라는 카드도 있지만 자신의 주변, 뭐 나의 가정 환경, 내 주변의 어떤 문화권, 예,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브레이킹, 예, 좀 스스로 이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어떤 관념들을 부수고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런 카드들을 봐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반복해 온 오래된 상처, 예, 이런 것들을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완결성, 완벽함을 좀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한 인연이 등장할 것이다. 뭔가 나랑 딱 맞는, 예, 맞춤형의 되게 오뜨꾸띠르적인 어떤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 나선다라기보다는, 예, 내가 뭔가 나랑 딱 맞는, 나랑 다르지만 나와 맞는 마침 기성복 같은 맞춤형의 어떤 존재가 등장하기를 바랬던 좀 수동적인 모습이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이 사람은 음 '변화를 해야 한다.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자꾸 좀 도피해 왔던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되어지기를 바라는, 예,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뚫고 나가고 내가 개척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요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렇다. 네, 참 이런 카드도 그렇지만
이 해방할 때 해자거든요. 근데 얘는 run away라는 카드예요. 이제 나는 이제 과거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나의 문화와 어떤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좀 구축했던 어떤 이런 낡은 것들, 남들의 생각, 남들의 의견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한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그러니까 나랑 저기 멀리 놀러 가자, 도망가자, 나랑 야반도주하자 라는 카드가 나오는 것이 뭐랄까 이 사람은 조금 우리 일본 분들이 느끼시기에 소위 말하는 회피형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직면하는 느낌이 좀 안 드셨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애착 유형 검사를 거치지 않은 진단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느끼기에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거쳐야 할 어떤 단계들을 외면하거나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번 분께서는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좀 벽을 치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분이 1번 분 앞에서 작아져요. 그 뭐야 에모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있죠. 예. 상대방이 1번 앞에 서면 작아져요. 그렇게 또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이 바라보는 1번 분은 뭔가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오아시스. 음. 오아시스는 뭐예요? 이게 사막이 있는데 저기 호수가 있어.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마시고 싶겠죠. 그래서 막 뛰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쵸?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함께 노래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이 봤을 때 1번 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번 분이 뭐 인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사람들이 1번 좋아한다. 그래 1번은 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지. 예, 참 오아시스 같은 존재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이 상대방 분한테는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1번이 사람들이 1번을 원하고 좋아하고 1번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는 이유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다가가도 괜찮아? 괜찮을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대방은 자신이 마땅히 거쳐야 할 어떤 인생의 과업들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다소 수동적인 태도로 뭔가 좀 도망 다녔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1번 분일 거라고 봐요. 이분이 이게 자세를 낮추게 되고요.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1번 분은 그런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망 다니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트윈 플레임 개념에서도 러너와 체이서가 있는데 이제 막 러너를 쫓아다녀 주는 뭔가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쵸? 물론 체이서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근데 1번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1번이. 1번 보고 싶다. 1번을 가까이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터칭 one another 이란 카드인데 1번 얼굴 보고 싶다. 1번 얼굴 만지고 싶다. 이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죠. 나는 만지고 싶은데 뒤에서 바라만 봐요. 예. 나는 좀 마땅히 그럴 자격은 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럼 내가 1번한테 똑바로 가서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벗어나고 있어. 나는 이제 나의 의견을 되찾고 있어. 그니까 나랑 떠나자. 너는 내 거니까." 이런 적극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결론을 보여주기보다는 뭐라고 나오냐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제서야 차근차근 천천히 스며들겠다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우리 관계에 어떤 이런 어떤 빠르게 다가감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겠다, 친밀하게 다가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 분 입장에서는 뭐 도망칠 때는 누구보다 재빠르더니 뭐 다가오는 거는 이렇게 스며들듯이 천천히 친밀감을 확인해 가면서 오겠다라고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되는 게 눈치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한다고. 저 1번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나는 저기에 낄 수 있을까? 1번이 안 끼워줄 것 같아. 나 뒤에서 바라만 보게 되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1번 분과 친해지려고 할 것이다. 친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스며들기 전략, 전법을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독점욕 하나는 대단하네요. 1번 분을 뭔가 보쌈해서 야반도주하고 싶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이게 이 사람 기질엔 맞아요. 기질이라는 건 뭐랄까, 지금까지 만들어온 타고난 뭐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무튼 이 사람의 성격에 맞다. 근데 어쩌면 1번 분께서는 난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우회적인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선언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 1번 주변에 어떻게 끼지? 나는 가까이 가서 1번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벽치기를 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싶은데, 진짜 현실은 뒤에서 이렇게 하트를 들고 바라만 본다 라는 거죠. 고양이의 보챔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참고로 밥과 물과 화장실 청소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이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걸 또 뽑아봤는데, 강렬한 카드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다이렉트하게 추진하셔야 돼요. 점진적인 스며들기 전법 같은 거를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언을 안 뽑아도 1번 분에게 권하는 스탠스가 뭔지 아시겠죠? 이 점진적인 다가옴을 허용하는 거를 좀 권하지 않겠죠, 1번 분한테. 상대가 똑바로 명확하게 환하게 드러낼 때까지는 1번 분이, 상대방이 야 나랑 저기 놀러 가자, 나 요즘 변하고 있어, 나 지금 요즘 나만의 어떤 의견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나랑 놀러 가자, 나랑 사귀자 한다고 그래 좋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하고 백주대낮에 환한 대낮에 뭔가 앞뒤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이 사람이 변화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눈치 보고 뭔가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조심조심 주춤주춤 1번 분께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할 건데, 그거는 변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동적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장을 다소 이제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고속 성장을 하긴 어렵겠죠. 갑자기 변화를 짜잔 하고 하긴 어렵겠죠. 그치만 지금까지 써왔던 낡은 방식을 반복하는 태도를 허용하시는 거는 오히려 그분의 변화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저는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든 함께 하지 않을 것이든, 그분이 변화하길 바라신다면 그분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걸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직은 성장하는 중이시구나, 아직은 천천히
늘 그렇듯 성장이란 막 되게 빠르진 않잖아요. 뭐 이제 비 온 뒤에 강낭콩 자라듯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의 어떤 다가옴에 나를 허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독점욕에 나를 넘겨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1번 분은 그분을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1번 분 할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굴 기다린다고 함께 지옥 속에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조언은 그래도 뽑고 마무리해 볼게요. 1번 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1번 분은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1번 분의 조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카드 나오네요. 뭐 같은 카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1번 분께서는 뭔가 이 관계에 뭔가 1막 1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1막 2장인가? 아니면 2막인가? 이런 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1막이 끝났어. 그러니까 한 단계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한 단계가 마무리됐으니 다음 챕터가 올 때까지는 지금까지의 감정을 좀 마무리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막 키우거나 막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책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막장이란 게 이제 마지막 장까지 썼어. 한 권이 마무리된 거예요. 이 사람과의 역사가 한 권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뭔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면 두 번째 책이 시작이 되는 거야. 리딩 1번 끝나고 2번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끊어내야지. 오늘부터 안 좋아야지. 내일부터 안 좋아야지.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떤 마무리를 해보자. 그 감정을 갈무리해보자.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전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장 가능성을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굳이 막 그 사람을 하루 이틀 이렇게 날 새가면서 달력 찢어가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얘는 언제 사람 되나 하기보다는 1번 분의 성장, 1번 분이 새로운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하시면 된다는 거야. 1번 분이 새롭게 뭔가 내가 해보고자 했던 것들,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성장 기다리지 말고. 이 관계는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발목에 끈을 묶어서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두시고, 이제 1번 분은 나만의 성장과 도약을 향해서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같은 카드가 결론 자리에 나오는데, 저는 명확함이 필요해요. 1번 분도 두루뭉술하게 암시를 하듯이 내 마음을 은유적으로 막 암시하듯이 표현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면 끼고 아니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뭐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네,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막 과거에 한 단계 마무리되었어야 할 감정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이 사람에게 휘둘릴 만한 어떤 상태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완결된 상태로, 정리가 잘 된 상태로, 정리했다는 건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정리한 거예요. 정돈한 거예요. 상태로 나는 네가 다음 단계로 도약이 가능하다면 가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라면 어렵다. 뭐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심이 좋겠다. 두루뭉술한 건 금지. 뭔가 은유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끼게 해 주면서 '알아들었겠지?' 하는 거 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뭐 상대방은 당장 우리 1번 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독점욕 상당하고요. 1번 분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1번 분께서도 마음이 많이 남아 있으시다라면 예, 이런 리딩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분과의 관계를 다음 단계, 다음 권으로 이제 2 권으로 넘어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 번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 골라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상대방 분들의 현재 상태를 봤는데요. 이분들은 과거를 좀 회고하고 있어요. 이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후회하는 점들. 예. 내가 이제 이번과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니 '내가 참 그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다.' 음.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추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뭔가 그런 잘못을 느낀다, 깨닫는다라고 한다라면 '잘못했다. 뭔가 내가 후회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반성까지 가야 우리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성을 해서
행동을 바꾸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하던 패턴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가 자리에 이 사람이 스스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조금 외면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알아요. 내가 이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못해 왔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사실 그것을 반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쪼끔 흐린 눈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이 사람 그럼 안 변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려고 보고 있는데 하시는 러버스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음 스스로 좀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이 관계의 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땅히 명확히 했어야 했던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건데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음 그 부분을 말하지 못했던 점, 명확히 하지 못했던 점, 내가 뭐 끊어내야 될 것을 명확히 끊어내고 어떤 과거에 해 왔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신이 스스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왜 변화하기 어려워하는가를 보면 저는 뭔가 이분이 뭔가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다라든지 예. 이 사람이 좀 스스로 뭔가 월급을 줘야 될 직원들이 있다라든지 뭔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떤 뭔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얽매여 있는 이 사람을 옭아매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로부터 얻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이 사람이 어 끊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분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분께서 끊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로부터 얻는 것도 있고 그로부터 불편한 것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과 만나려면 뭔가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나에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못 끊어내고 있는지를 보면 왜 환골탈태를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부는 텅 비어 있을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거나 멋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면이 되게 중요해요. 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체면이 되게 중요하세요. 체면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외부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연예인이신가요? 상대방 분이? 아무튼 공인이신가요? 뭐 이런 느낌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위해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는데 손실의 고통이에요. 상실의 고통.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번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되거나 잘라내야 되거나 벗어나야 되는 이 사람 입장에선 되게 큰 뭔가가 있어요.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네요.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예. 이 사람에겐 그게 있어요. 이번 분을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시간 되시면 보세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내가 굉장히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그냥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이번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번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버리기에는 너무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아까운 것이에요. 이 사람이 못 버리는 그것이. 예. 허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현재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이번 분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너 진짜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축복처럼 들이닥친 정말 운명적인 내가 막 갖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한테. 숨기고 있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인제 박진영 선생님의 네가 사는 그 집이란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이 사는 그 집, 이번이 함께 하고 있는 존재, 이번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번의 소유, 이번이란 존재 자체가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끌고 오고 있는 이 과거의 무언가, 벗어나야 되는 무언가, 뭔가 중독적인, 이 사람이 취해 있는 어떤 체면, 겉 겉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보다 이번이 훨씬 운명적이라는 거를 이 상대방이 알아요. 아는데 못 벗어나고 있어 지금. 예. 못 벗어나고 있다. 상실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환골탈태를 하셔야 2번이라는 매우 운명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2번 분이 답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원해왔던 무언가라는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속해 있고 자기한테 뭔가 얽매여 있는,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2번이 사는 그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요, 이분은. 2번이란 사람은 내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말을 못 해. 왜 말을 하지 못하니? 이거거든요. 왜 말을 하지 못해요, 이 상대방이. 예. 그러다 보니까 2번이 갖고 있는, 2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해요. 예. 2번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피해자 마인드? 예.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 2번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였어야 했는데.' 근데 본인이 먼저 뭔가를 완전 청산하고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서 오면 되는 건데, 말이 쉽지만 그쵸? 예, 그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못한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탓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왜 그때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는 있으나 2번이 너무 내가 함께하고 싶은 2번이 나를 떠났고 어 나는 2번 주변에 많은 걸 질투해요. 이런 상태신 거거든요. 하하,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분은 2번이 너무 명민하고 똑똑해요. 2번과의 어떤 대화는 너무 즐거웠고, 예. 2번과의 어떤 티키타카, 예,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어떤 뭐 사회적인 활동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뭐 SNS, 뭐 그 무엇이든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2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또 말을 해요. 2번이 나의 이런 액션에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궁금해. 난 너의 주의를 끌고 싶어. 2번의 주의를 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되게 연기자 같다?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원하는 건 2번임에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떤 포지션과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예, 2번에게 자신이 벗어나지 못한 그 배역 안에서 2번에게 뭔가 액션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이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내가 뭔가 연기하는 나 자신을 봐 달라 이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기가 다 너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넌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겠지? 이런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 예.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아직 지금 여기로부터.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그럴싸해 보임,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 해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실현당한 존재, 그래서 나 자신을 이번한테 증명하고 싶은 존재로 포지셔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실현당한 사람 연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사실 이건 약간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도 깊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명확히 하지 못했음을. 예. 네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내가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안다. 내가 벗어나야 되는 혹은 중독적인 뭔가로부터 그걸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사실 저 깊숙한 밑바닥에선 아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주 어려운 리딩이 되어버렸는데요. 1번 분과 달리 2번 분은 고양이가 안 울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저는 상대방이 무엇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거나 심취해 있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대단한 뭔가가 있나 보다.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 있나 보다. 근데 지금은 못 버리겠다가 결론이긴 해요. 그래서 답답하세요. 슬퍼요, 그분은. 그리고 2번 분 옆에 너무 있고 싶어요. 2번 분의 사람이 되고 싶고 2번 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겪어내야 될 상실의 고통을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감당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다.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어떤 의도를 세운 게 한 올해까지 봤어요. 이게 만약에 찍자마자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6개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도 반년 정도 이제 수많은 절기를 지나면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 분들 슬픈 리딩 드려서 죄송하지만 상대방도 여간 답답하고 슬픈 게 아니며 이번 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추하고 해고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 분의 핸드폰을 질투할 것 같다. 이번 분의 옆에 있기 때문에 허강 노래였고요. 한번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을 버릴 수 없는 걸까요? 이번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아리탄 포옹 골라주신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현재 상태부터 먼저 봤는데요. 이분도 2번 분이랑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반추하고 있다, 돌이켜보고 있다, 후회한다. 후회한다라는 되게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한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외면하고자 하는 문제가 큰 잘못, 큰 과실. 예. 이거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후회는 하는데 죄책감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죄책감은 이 사람에게 너무 깊고 크고 무서운 것이에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가 내가 진짜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크게 잘못했다. 내가 진짜 석고 대죄해야겠다. 저기 눈 내리는 날 무릎 꿇고 저기 앉아 있어야겠다. 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겠다. 이런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음이라는 거를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후회는 해요. 후회하는데 내가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번 분이 잊어버려지는 존재라든지 안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존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책감 같은 거는 그냥 스루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또 고난이 또 리딩이 예상되는데, 상대방 분에게 이 3번 분은 너무 깊고 내가 뭔가 감당하기에는 애가 너무 깊은 사람이고, 심지어 열심히 살아. 적극적이야. 예. 원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다가 되게 놀라운 존재예요.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난 내가 아는 남자란, 내가 아는 여자란 이런 존재는 못 봤는데 뭐지 이 사람은? 이런 약간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경종을 때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고 그냥 깊은 게 아니야. 가장 깊은 카드예요. 너무 깊고 너무 적극적이고 경종을 울리는 존재야, 3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누워 있어. 이제 조용히 혼자 누워 있는데 자려고 3번의 목소리가 울려요. 귓가에 울려요. 자꾸 이 사람은 3번에게 끌려가는 거야. 끌린다. 내가 따르고 싶어진다. 3번 말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분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3번이 감당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버거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예.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관점이기 때문에 3번 분이 뭐 버거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이 이 관계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봐도 상대방 분이 뭔가 미룬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적시에 해소했어야 되는 무언가들을 그냥 계속 나중에, 내가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했을 확률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분의 좀 약간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 자유심? 자유심은 좋은 말인데, 아무튼 이분이 좀 약간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이 사람이 뭐 되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만나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3번 분이
보통 사람 아니고 되게 경종을 때리고 정말 깊고 묵직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가 버리는 거예요. 더 애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추측컨대 3번 분이 느끼시기에 '상대방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끼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예. '책임감이 좀 많이 없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봐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사실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저는 이분이 사실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막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인물로 보이진 않아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리딩은 한 6 개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는 또 우리가 뭐 절기가 수차례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운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린 지금 현재부터 6 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음 적극적으로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자기가 변화하고자 할 만한 성숙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라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아직 그만큼 이제 맷집이 좋을 만큼 성장하진 않으셨다. 예.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뭔가 팩폭 리딩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람이 어 진짜 그럴 만한 때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만한 때가 와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온다? 지금 이걸 올리자마자 보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안에 온다.'라고 보기는 쪼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 번에게 자꾸 눈길이 가고 끌리고 3 번에게 자꾸 뭔가 이제 끌려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 인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제 여기서 더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느낀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란 녀석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 내가 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3 번한테 끌리지만 자꾸 3 번이 자꾸 꿈에 나타나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만 뭔가 나의 경종을 울리지만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좀 많이 끌리시는 것 같아요, 3번 분에 대해서. 음. 이 사람이 뭔가 3 번에게 좀 약간 섹슈얼한 부분에서 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들을 보면 '나는 사실 그렇게 네가 아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내 안에는 진짜 강한 어떤 의지와 야성과 어떤 본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성의 이슈가 있어 보여요. mother wounds라는 것이 뭐 엄마와의 관계에서 뭐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비단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 내가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혹은 여성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성은 무엇인가? 예 뭔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인제 이건 젠더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성. 부드러움, 유연함, 예 변화 가능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키고 아끼고 보살피고 이런 에너지겠죠. 근데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랄까 우리가 나는 되게 강한 본능은 있을 수가 있고 강한 어떤 추진력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내실은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쉬는 할 수 있어. '아 나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는 할 수 있지만 아껴 주거나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고 보살피거나 어 진심으로 포용하는 에너지 이런 어떤 여성 에너지 요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뭔가 '나는 너무 크게 상처받아서 좀 쉬어야겠다. 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빴다라기보다는 후회도 하고 반추도 하고 돌이켜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자기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 내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 보겠다. 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숙한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아직은 이게 아이의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의 무력감, 자신을 무력하게 만든 3번의 깊이, 예, 3번의 놀라움, 3번이란 존재의 놀라움. 근데 이제 3번 분이 아마 이분을 봐주진 않겠죠. 아마도 그런 너라도 좋아, 뭐 다 좋아,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 하시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나 미워, 나 상처받았어, 나 슬퍼, 나 힘들어, 나는 어쩌라고 이런 느낌. 나 너무 힘들고 아픈데 너는 끌리는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이제 자라나실 성장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때가 옴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가 옴이 필요하고 뭔가 이 관계가 사실 한 단계 좀 완성이 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완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3번 분께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뭐 6개월이나 더 기다리냐 하신다라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잘 지내라. 나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다 말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정도의 고지를 하시고 뭔가 이제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래도 3번 분께 조언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3번 분께 조언을 주세요. (3번) 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 감정을 뭔가 이제 분리를 하셔라라고. 근데 그 사람의 감정에 동조되거나 동화되지 말고 분리를 하셔라라고 나오고요. 같은 카드 나오는데요. 그쵸.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3번 분은. 너무 많은 걸 감당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3번 분이. 그치만 상대랑 굳이 맞서거나 싸우거나 뭐 갈등 마찰을 일으키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3번 분이 이제 이 어깨에 짊어진 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시고 이제 다투진 말고요. 뭔가 참 충동적인 어떤 말과 행동, 언행을 조금 삼가하시고 예, 내가 뭔가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자신이 없으시면 오히려 좀 격리 격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상대방 분이 변화하려면 때가 와야 돼요. 빠르게 오진 않을 것 같다.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6개월이 완전히 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순 없죠. 사람은 또 시시각각 아주 큰 어떤 변수로 인해 변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3번 분이 이 스탠스를 정하기 위해 보셨잖아요. 이제 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의 마음은 그렇구나. 내 마음은 이렇다.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은 이 관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언가를 더 하지 않겠다. 너랑 다투지 않겠다. 맞서지 않겠다. 그 장자의 빈배 이론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배가 막 와서 부딪히려고 해.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라 라고 소리를 치지만 건너보니 그 배는 빈배였더라. 빈배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거였더라. 한마디로 상대가 만약에 막 3번한테 뭐 그러긴 어렵겠지만 뭔가
맞서려고 하거나 막 갈등을 일으키려고 할 때 3번 분이 대응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어떠한 때가 오면 그때의 그분의 변화는 그분이 감당을 하겠죠. 3번이 나에게 남긴 어떤 이 깊은 이야기와 나를 놀라게 했던 3번이란 존재가 시간이 흘러서도 떠오르면 그분이 행동을 하셔야지 3번 분이 하실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미 너무 많이 감당하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3번 분을 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분이 오히려 좀 먼저 내려놓으셔라 마음을. 예, 뭐 싫어해라, 좋아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리예요.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다 라는 분리. 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연동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때가 오면 뭔가 이제 그쵸, 이 사람도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안 변한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바뀌고자 하는 큰 사건이 있거나 큰 깨달음이 있으면 변할 건데, 저는 3번 분이 이분에게 강한 울림을 주셨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강한 울림을. 이제 이분이 변화하신다면 3번 분도 상당히 기여하신 바가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 분은 일단 마음의 정리를 일단 하시고, 예, 그 사람을 더 사랑해도 되고 마음을 이어가도 되지만 뭔가를 더 하려고는 하지 마셔라. 예, 나서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는 하지 마셔라 라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3번 분은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개인 상담 오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골라주신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현재 그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봤는데요. 이분은 지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계시네요. 이분은 지금 뭔가 이 관계가 뭐 잘 지내고 있다라면 이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 관계가 만약에 멀어져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역시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4번 분들은 스포일러 같지만 먼저 그분의 속마음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4번 분에 대한 잔상과 그리움이 커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좀 섹슈얼하게 말하자면 벽치기도 하고 싶고요. 예, 닿고 싶고 만지고 싶은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자신을 묶어놓고 속 터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입을 다물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예,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건 좀 명백하게 4번 분이 움직여주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사람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보러 들어왔는데 안 바뀐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4번 분을 원하거든요. 잔상이 좀 강해요. 잔상. 아마도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어떤 잔상이겠죠. 이런 게 이 사람을 좀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4번 너 누구 만나는 거 아니지? 너 되게 인기 많잖아. 너 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인기도 되게 많잖아. 주변에 사람도 많잖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질투도 해요. 4번이 뭐 일 때문에 누굴 만나도 질투할 것 같고, 4번 분이 막 친구를 만나고 있어도 그 친구도 질투해. 막 이런 수준인데, 근데 이분은 자기는 누굴 안 만나고 있다. 난 싱글이다. I'm single이란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 내가 지금 막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4번 분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외면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뭘 외면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전 이 사람이 뭔가 지금 4번 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명백하고 확고한 끌림. 사실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약간 수도승처럼 예, 진짜 이성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수도승이 뭐 감정 배제하고 이성으로만 행동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매우 극T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해요. 이제 MBTI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감정과 끌림과 충동과 본능보다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한다 라는 게 상대방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명백한 본능적 끌림과 잔상,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합이 되게 거의 뭐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기본적으로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강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의 어떤 신념과 내 생각과 나의 삶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곁을 주지 않고요. 뭐 기회 되면 연애하거나 누가 다가오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좀 약간 선비 기질도 있고 좀 뭔가 자기 세계가 확실히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참 뭐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냐면, 이분은 진짜 자기 욕망이랑 싸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되게 의외의 되게 진짜 전문직 분들도 되게 많이 상담을 하시고, 뭔가 저는 이 리딩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났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남녀 상열지사 혹은 여여 상열지사 남남 상열지사 다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질투한다고요. 예. 질투해요. 예. 뭔가 배신감을 느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은 어린아이예요. 감정은 이성적이고 차가운 도시 남자 도시 여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외면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불어오는 어떤 바람에 욕망에 나를 나를 막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다. 리더의 카드거든요. 사실 너무 읽으면서 약간 뭔가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저기 너한테 어떤 신경은 계속 되게 쓰고 있고 너를 완전 내 삶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리딩을 듣는 4 번 분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진짜로 괴로운 건 이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고 별일 없어 보이고 암시롱 않고 암치도 않아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지옥일 거라는 거죠. 이분이 속 터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뭔가 화산 폭발 터지는 카드란 말이죠. 이 사람이 속 터진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내가 속이 터져 죽을지언정 예. 내가 그렇게 살랑살랑한 바람에 이 왔다 스쳐 지나갈 욕망에 지나갈 마음 감정에 이 욕망에 나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요. 되게 너무 나쁘게만 말했나? 예. 아무튼 이 관계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봐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이 관계는 지레짐작으로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관계가 오래된 어떤 연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몇 년씩 뭐 몇 개월씩 관계가 있었던 관계라면 경험으로 알게 됐겠죠. '아 4 번 쉽지 않다. 이 관계는 산 넘어 산이다. 우리는 이거를 헤쳐나가기에는 미숙하다.' 혹은 '내가 미숙하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됐고 답이 나왔으면 어려워도 갔을 수 있어요. 그런 우직함이 있는 좀 약간 의리의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성으로 좀 뭔가 견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고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아 같은 카드거든요. 안개 속에 길을 잃은 어떤 존재 같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4 번 분이 끌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나는 이 관계를 내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방법도 모르겠다. 길을 못 찾겠다.'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의 특징은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면 잘 따라가는 존재야.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반항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치면 따라온다. 잘 이성으로. 이건 조언을 안 뽑아도 답이 나오는 게 4 번 분이 감정이나 유혹으로 이 사람을 꼬시려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이성으로 납득시켜서 "이렇게 하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라는 플랜을 제시하셨다면 어떤 막 비전을 제시하셨다면 이분은 '어 가능할 것 같은데? 4번 말대로 해 볼까? 4번 따라가 볼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봐도 저는 이 사람이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상대방이 뭐 노답이다라든지 뭔가 이제 요지부동이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뭐 '절대 안 변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의외의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은 포인트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고집스러워 보이겠지만 그 디테일을 건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뭔가 이제 4 번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카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뭔가 이 관계를 다시 되감기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계속 상처받고 뭐 이런 것들을 그만하자. 그 사람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를 이제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관계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더라도 이 사람과의 어떤 추억, 뭔가 디테일한 기억, 뭔가를 끄집어내셔서 가능함을 이성으로 납득만 시켜주셔도, 이게 뭐 논리의 철벽이 너무 견고해서 막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넘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작은 뭔가라도 건드려서 '내가 그것을 바꾸겠다. 고쳐보겠다. 우리 바꿀 수 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납득을 시키셔도 갈 수 있는 관계다. 해서 저는 이 관계가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1 번, 2 번, 3 번, 4번 중에 상대방의 어떤 변화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4번 분께 드린 조언을 빨리 볼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 추측이 맞는지. 이 관계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뭔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봐서 6 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 이후로는 또 운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 4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좀 부드럽고 점진적인 어떤 다가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딱딱하거나 견고하거나 차갑거나 하면은 서로의 벽을 녹일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봄바람이 언 산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실 필요가 좀 있다. 뜨거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부드러운 훈풍 정도, 저기 이제 다이슨 2 단계 정도의 따뜻한 바람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의외인 거는 이 사람에게 막 되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바뀌실 수가 있긴 한데요.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어떤 저기 '내가 이 관계를 뭔가 집도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보다는 어떤 내 욕망, 욕구, 내가 원하는 고집, 내 생각, 내 주관 좀 내려놓으시고 4번 분께서 부드럽게 열려 있음만 보여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분이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가능한, 예, 이 관계가 아주 작은 디테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일단 다정하게 대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어떤 태도에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심으로써 안정감을 회복하시고요. 4번 분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정감 회복하시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예. 말씀드렸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이나 상처, 뭐 이 두 사람 갈등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관계가 가능하다. 예. 이제 뭔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믿고 정말 섬세하게 부드럽게 이 사람을 좀,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 4번 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리딩이다.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